크라우드 펀딩은 전체 그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유치하는 그 전체 생애주기로 보면 전반부에 엔젤하고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그 단계에 크라우드라는 채널이 하나 더 들어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3F는 패밀리, 프렌드, 풀, 근데 요즘은 팬덤, 팬클럽이라는 개념으로 F가 하나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지인들 중심으로 크라우드라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펀드가 유치가 되고, 또 일반 유저들, 일반 투자자들일 텐데, 투자자들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뭐 작은 금액이지만 소액을 투자하고 또 성공적인 사업이 되면 수익을 배당을 받거나 또는 소액에 해당되는 제품을 먼저 받을 수 있거나 뭐 리워드 방식이거나 증권형 방식이거나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투자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환원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마이크로 VC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 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펀드를 조달할 수 있을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매력적으로 자꾸 등장한 이유는 미국에 뭐 한정된 거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한 기업들이 생존율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훨씬 높더라 라는 부분들이 2014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건 일반 기업들의 생존율이 한 30% 정도, 우리나라도 25%, 4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미국은 30% 정도 됐었나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21년이니까 7, 8년 전 거라서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그 사이에 좀 많이 바뀌긴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30% 정도 생존율을 가진 것에 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대중에게 아이디어가 점검되고 평가가 된 기업들, 또 펀딩이 성공이 돼야 되니까 투자 유치까지 된 기업들이 향후의 생존율이 좀 높더라. 그 얘기는 검증을 미리 받아보았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했던 것만큼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때 향후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좀 미리 해칭할 수 있더라. 네, 그런 관점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화두가 확 부각이 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라우드, 뭐 이제 군중 여러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 펀딩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인터넷이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펀딩 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소액 자금들을 일단 조달해주는 방식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제도권 금융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뭐 예비 창업자, 처음 막 창업을 했으니까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에 가서 뭘 받기에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을 때 이런 데는 진짜 좀 답답해질 거고 초기에 자기 자본이 없으면 숨막히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또 예비 창업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들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뭐 급여 주고 제품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그러면 금방 자금이 떨어지거든요. 네, 여기도 금융권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정부 지원도
뭐 매출의 성과가 좀 있거나 채용 구조가 좀 탄탄하게 되어 있거나 조직 구조가 또는 R&D 성과가 이미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도와드리는데 완전 얼리 스테이지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막 사업자 등기를 냈거나 이런 팀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예술가,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뭐 거래 내역이 없으니까 대출 받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특정 사업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또는 소비자들, 후원자들 어찌 보면 3F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액,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게는 뭐 10만 원, 크게는 한 200만 원 뭐 이런 규모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그 모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가 작은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에게 돈을 전달하는 그 중개하는 과정에 뭐 일부 수수료가 발생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은행이랑 비슷한 거죠. 온라인상에 펀딩을 모아서 돈을 쭉 끌어 모아서 전달하는. 근데 이제 개별로 하면 행정 절차가 좀 복잡할 거 아니야. 투자 확인서, 뭐 증권 발행한 거를 어떻게 또 받냐, 어떻게 계약하냐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가 계약 내용이라든가 그다음 투자 확약 내용이라든가 회수하는 조건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일부 서류 검토 이런 것까지 미리 해주는 거죠. 너무 날것의 기업한테는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부 수수료를 받고 전달하는 구조가 불과 한 5년, 6년? 5, 6년 사이에 이제 막 커져 갖고 요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빅히트를 쳤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주식, 채권 이 부분이죠. 증권을 받고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증권형 투자가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기 위해서 선구매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리워드 방식인데 투자금을 받으면 제품을 먼저 받게 한다거나 서비스를 먼저 받게 하거나 아니면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창업이나 예비 창업팀들은 뭐 주식 발행 이런 게 아직 주식회사도 아닐 테니까 또뭐 주식을 막 새롭게 발행하기에는 감당도 안 되고 못하는 거죠. 금융권은 주식이나 채권이 있어야 담보가 설정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예비나 초기 창업들은 택도 없는 구조가 될 텐데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리워드 방식,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부분을 먼저 선점한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서 어찌 보면 선주문을 받고 만드는 것처럼 형태가 돌아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호감을 갖게 됐고 초창기에는 상당 부분은 예술가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릴 건데 도화지 살 돈이 없네요. 아니면 잉크를 살 돈이 없네요. 그 부분을 주시면 투자해 주시면 사서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을 뭐 보내드리고 누구에게는 그 다음에 종이를 좀 잘라서 조각 내서 좀 작은 소품들로 먼저 공급해드리고 남는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별도의 수익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후원한다는 느낌으로 리워드, 후원이라는 개념으로 펀딩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급 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통상적인 자금의 모집자와
그다음 제공자 간의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터넷 카페나 인스타 같은 개념을 통해서 미리 접촉하고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집단 지성이 작용이 됩니다. 뭐 펀드 목표 금액이 있을 테니까 한 번에 뭐 몇 명만 되면 투자한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목표 금액이 달성이 돼야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명이 투자할 수도 있고 1명이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1000명이 10원씩 넣어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의 동의를 그리고 설득을 받아야 펀딩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소셜 펀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의 다양한 시각으로 검증이 돼야만 펀딩 성공률이 올라가겠죠. 네, 이제 요 사진들을 보면 뭐 500만 원 정도 펀딩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펀딩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보신 분들 그럼 한 170명 정도가 이 텃밭의 가능성들을 봤고 아직은 목표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걸 거고 또 어떤 분은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양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돈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먼저 만들면 전달해 드릴게요. 한 5천 걸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400여 분이 보셨고 목표 금액 1000만 원인데 한 110%까지 달성이 돼서 이 돈은 요 금액 이제 총액은 이걸 운영하려고 했던 뭐 콘삭스라는 회사로 입금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원 목적으로 했는데 999만 9천 원 그러면 99점 몇 프로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곳들이 생기는데 뭐 인원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계지향적으로 검토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후원형들은 좀 약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다음에 세상을 좀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팀들이 펀딩을 유도합니다. 또 와디즈가 가장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와디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의 자금들을 조달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들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뭐 많게는 수백 명에서 적게는 수십 명 정도가 점검하고 후원하고 기부하고 대출하고 증권형 방식으로 펀드를 제공을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구성이 되려면 일반 대중의 투자자가 있고 온라인 채널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채널에다가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이 3자 구조가 맞아야 크라우드가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됩니다. 특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되려면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이 2015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때 벤처랑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 채널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행이 2016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액 증권 투자업, 그다음에 투자자, 그다음에 발행회사 이런 데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국내에 그래도 한 10개 넘게 이런 펀딩 운영하는 허가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나마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데들이 와디즈라는 데가 있고 오픈 트레이드가 있고 뭐 그 정도? 뭐 뒤에 이제 성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좀 다양한 펀드 플랫폼들이 있긴 합니다만 증권형이랑 후원형에 대표적으로 많이 연결하는 데들이 와디즈가 그나마 대중화되어 있고 대표적입니다. 물론 사건 사고도 와디즈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베스트입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곳이라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크라우드 펀딩의 흐름들을 보면 모금하려고 하는 사람이 특정한 플랫폼에다가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장점,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올려놓으면, 등록을 하면 일정 폼 형태로 검증이 돼서 그 등록 요건이 확정이 되면 후원자들, 투자자들에게 일단 노출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좀 잘 구성되어 있는 플랫폼에서는 투자 성향에 맞춰서 메일링을 해줘요. 뭐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그런 아이템들, 또는 신제품, 좀 특이한 아이디어 제품들이면 뭐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면 이제 펀딩 그 채널에 들어가서 지분 투자나 대출이나 후원이나 기부 방식으로 클릭을 하죠. 그래갖고 일정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자금은 보금자에게 제공이 될 거고, 보금자는 그 자금을 통해서 목표했던, 약속했던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뭐 보상이나 수익 창출을 통해서 리워드를, 또는 수익 환원을 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